한때 주한미군 감축을 외쳤던 트럼프. 하지만 그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민들의 생각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미국 상원에서 26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결정했거든요. 트럼프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불가능한 숨겨진 진짜 이유를 말이죠. 오늘의 감동 사연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진실을 확인해 보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주한미군 전술통신장교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왜 하필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가 군인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우리 마을을 덮쳤죠. 그날 오후 평소처럼 친구들과 놀고 있던 저는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대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무너진 집 잔해 아래 깔려 있었어요. 다리에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냈어요. 그분의 눈빛엔 따뜻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단교는 구조 작업 중 떨어진 잔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했어요. 제가 고마움을 표하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대학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던 중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들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이라는 감정에 깊이 매료되었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 동네가 나서서 도와주고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들이요. 제가 자란 미국에선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기 힘들었거든요. 드라마 속 한국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군통신장교로서 전문성을 쌓으면서도 언젠가는 한국에서 그 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같은 부대 통신장교인 절친사라는 처음엔 걱정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과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짜일 거라고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동경했던 한국 땅을 밟게 된 거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부대 생활에 적응하던 중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이 예정되었습니다. 저는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따뜻하고 정 많은 한국 남자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이죠. 첫 브리핑 자리가 잡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군 지휘관들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의 남성이었죠. 그가 바로 이준 소령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차갑다는 느낌이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얼굴로 저희를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서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아마 첫 만남이라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곧 드라마에서 봤던 그 따뜻함을 보여주겠지 하고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이준 소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의 목적은 양국 군의 작전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말투부터 차가웠어요. 그는 훈련 계획서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통신부문에서는 PRC-152 전술무전기와 SATCOM, 위성통신 장비를 활용한 다층 통신망 구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자전 상황에서의 주파수 변경과 백업 통신체계 운용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졌지만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날카로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진심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제게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호기심은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대는 오락실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직격탄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마치 제 마음속을 다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이곳에 왔으니까요. 이준 소령은 냉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훈련 중에는 사적인 교류보다는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로맨스 드라마 촬영장이 아니니까요. 옆에 서 있던 김 병장이라는 젊은 군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준 소령과 저희 사이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이준 소령의 말이 얼마나 직설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도 이준소령의 차가운 태도는 계속되었어요. 마치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미군 장교들과는 평범하게 대화하면서도 유독 저에게만은 벽을 쌓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거든요. 드라마에서 봤던 따뜻하고 정감 있는 한국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현실만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내 말이 맞았나 봐, 사라.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야. 그녀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제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연합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소령의 차가운 첫인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어요. 제가 통신장교로서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된 훈련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첫날부터 JTRS 소프트웨어 정예 무전기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성 실습이 이어졌어요. 이준소령은 저희에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댔죠. 통신 장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SATCOM 위성통신 단말기의 주파수 설정을 마치고 암호화 프로토콜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준소령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의 지시사항들이 모두 정확하고 합리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하들의 안전과 훈련, 효과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야간 통신망 구축 훈련 중 한 한국군 병사가 안테나 설치 작업 중 발을 삐끗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이준소령의 모습을 봤어요. 차갑던 표정이 순식간에 걱정으로 바뀌더니 직접 달려가 그 병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 괜찮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준소령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는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훈련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이준소령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 갔어요. 그는 부하들이 실수할 때마다 호통을 쳤지만 몰래 개인적으로 불러서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훈련 강도가 높아 지친 병사들을 위해 은근히 휴식 시간을 늘려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바로 잭슨이었습니다. 잭슨은 저와 같은 미군 부대 소속 통신장교로 평소에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던 동료였어요.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라 부대 내에서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제가 이준소령에게 점점 관심을 보이자 질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휴식 시간마다 제 옆에 달라붙어서 큰 소리로 농담을 하거나 이준소령이 저에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끼어들어 말을 걸곤 했어요. 심지어 이준소령 앞에서 일부러 저와 친밀한 척하기도 했습니다. 김 병장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평소 과묵하던 이준소령이 미군 훈련병들, 특히 저를 대할 때 유독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통신 중계기 설치 훈련 중이었어요. 저는 안테나 각도를 조정하며 신호 강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잭슨이 갑자기 제 옆에 바짝 붙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준소령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이준소령은 저에게 더욱 냉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저는 그 차가운 태도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운명을 바꾼 그 사건은 훈련 3주 차에 일어났습니다. 산악 지형에서의 야외 통신망 구축 훈련 중이었어요. 우거진 숲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저는 휴대용 데이터 단말기로 지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뒤처졌습니다. 그때였어요. 풀숲에서 뭔가 스르르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눈앞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린 시절 산사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독사가 고개를 쳐들며 저를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빠르게 제 다리를 물었어요. 순간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독이 혈관을 타고 퍼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비명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제게 달려온 건 이준 소령이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다리를 가리키며 신음하자 이준 소령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제 상처 부위에 입을 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이준 소령은 독을 빨아낸 뒤 뱉어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제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키는 그의 모습에서 무한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그리고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 금방 나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정이구나.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절실한 마음이구나. 이준 소령의 헌신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독의 확산이 멈췄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이준 소령의 모습이 말이죠.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어있던 그의 따뜻한 마음을 비로소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 소령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걱정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죠. 그는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많이 아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말에 이준 소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냉정하게 대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달라졌어요. 이준 소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심쿵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이준 소령은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흘러다녔습니다. 걱정, 안도,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들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제 얼굴을 살폈어요. 마치 제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황금빛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중했어요. 처음에 너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은 3대째 군인 가문이야. 할아버지는 6.25 때 전사하셨고 아버지는 평생을 군에 바치시며 나를 키우셨지. 어릴 때부터 군인은 사사로운 감정보다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의 무거운 기억들을 되짚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달랐어. 한류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내 눈에서 진짜 군인의 신념을 봤거든. 그게 더 위험했어. 만약 내가 흔들린다면.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를요. 내가 독사에 물렸을 때 난 처음으로 군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였어. 그 순간 깨달았지. 이미 늦었다는 걸.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드라마에서 봤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 이건 훨씬 더 진실하고 절실했습니다. 퇴원 후 훈련장으로 복귀했을 때 잭슨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그는 마치 전략을 세운 것처럼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동료들 앞에서 은근히 이준소령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늘어놓았고 저와 이준소령 사이에 의도적으로 끼어들어 대화를 차단했어요. 문화적 차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잖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잭슨의 말에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의도였죠. 김 병장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지켜보며 속이 타들어갔어요. 평소 강철 같던 이준소령이 에밀리 앞에서만큼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한 변화가 잭슨의 방해 때문에
다시 얼어붙어가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준소령에 대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지만 주변의 시선과 잭슨의 계속되는 방해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진심을 한 번 본 이상 그 모든 장벽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이준소령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어요. 부대 뒤편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난 평생 규칙과 원칙만을 따라 살아왔어. 감정이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내가 다칠까봐 밤잠을 설치고 내 웃음소리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고백이구나. 드라마 속 달콤한 대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나, 너를 사랑해, 에밀리.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별들도, 바람도, 심지어 제 심장박동까지도 잠시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건 제 인생 전체였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군인이 되기로 한 결심,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느낀 모든 감정들이 하나로 응축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연합훈련 중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SATCOM 위성통신망이 갑자기 마비되면서 모든 작전이 중단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상황이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병장이 이준소령의 지시를 잘못 이해해서 제가 설정해둔 암호화 프로토콜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곡된 정보가 퍼져나갔어요. 잭슨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독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소문이 부대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저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었고 심지어 전출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준소령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차가워진 그의 태도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사랑을 고백한 지 불과 며칠 만의 일이었거든요. 훈련장에서 마주쳐도 그는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저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등 뒤를 바라보며 저는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이것이 현실이구나.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일 뿐이었구나. 군 내부의 시선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급자들의 의심스러운 눈빛. 모든 것이 저를 조여왔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통신 장비 점검이 있던 날, 김 병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하는 순간을 이준소령이 목격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김 병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무고한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거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번 통신 장애, 제가 프로토콜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에밀리 중위는 완전히 무죄예요. 그 고백을 들은 이준소령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와 자책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저를 보호한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었거든요. 이준소령은 즉시 상부에 정확한 보고를 올렸어요. 그리고 잘못 퍼진 소문들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그의 3대째 군인 가문의 명성과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어요. 한편 잭슨과의 대결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이준소령이 그를 따로 불렀을 때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후 잭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며칠 후 잭슨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쟁자의 도끼가 없었어요. 대신 패배를 인정한 남자의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내 감정은 그냥 소유욕이었어.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이준소령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미안함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어린 시절 산사태에서 목숨을 구해준 군인에 대한 기억, 그 이후 풍계든 신념,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발견한 따뜻한 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를 만나면서 비로소 완성된 제 인생의 퍼즐 조각들에 대해서요. 저는 단순히 환상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소령님을 만나면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고백을 끝까지 들어준 이준소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난 평생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어. 3대째 이어온 군인 정신이라는 무게 때문에. 하지만 너를 만나고 깨달았어. 진정한 군인 정신이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경직된 군인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된 한 남자의 따뜻하고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을 걷어냈어요. 그리고 더욱 깊고 진실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둘 다 한층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연합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하나가 되어 이룬 성과는 양국군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저와 이준소령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열린 종료식에서 저는 감격스러운 발표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 주둔 연장 근무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었거든요. 물론 이준소령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부대 뒤편 언덕에서 이준소령과 저는 조용히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택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우리 주위를 맴돌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너 때문에 혼란스러웠어. 평생 지켜온 원칙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준소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정한 강함이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저 역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한국에 와서 드라마 속 환상을 좇았던 순진한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현실의 복잡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김 병장은 자신의 실수를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군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는 저희 둘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역시 변했어요. 처음에는 패배감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저희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김 병장과 친해지기까지 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품었던 막연한 환상들이 현실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깊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정이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기도 해요.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소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저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더 인간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원칙을 중시하지만 이제는 그 원칙 안에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어요. 1년 후 저는 한국어도 꽤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준소령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고 그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도 화상통화로 이준소령을 만나 축복을 보내주었어요. 사라는 한국으로 전속을 신청해서 저와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넌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드라마 속 환상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이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다른 감정을 느껴요. 여전히 그 안에 따뜻한 정서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얼마나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드라마는 2시간 안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진짜 사랑은 매일매일 새롭게 쌓아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준소령과 저는 이제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는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더가 되었고 저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준소령은 제 옆에서 내일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가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의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먼 길을 돌아 올바른 곳에 도착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 와서 드라마 속 환상을 줬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현실에서 더욱 깊고 진실한 사랑을 찾은 에밀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깊어질 거예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 진정한 마음의 연결이니까요. 환상이 현실이 되는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일까요? 에밀리와 이준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상을 뛰어넘어 현실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어요. 문화와 국경의 벽도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